우리나라 항공화물 대부분을 처리하는 인천공항의 국제선 화물 물동량.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 부산항의 해상화물 물동량은 4억 6천만 톤.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물동량으로 비교하면 부산항이 압도적인 성과를 자랑하지만 수출액으로 보면 국제선 화물이 230억 달러나 더 많다. 공항과 항만, 우리나라의 물류 거점들을 어떻게 동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와 지역 경제가 함께 상승하고 함께 이기는 물류 전략을 살펴본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미국, 중국의 연말 세일은 열기가 뜨거웠다. 11월에 열렸던 세계 최대 쇼핑 행사, 중국 광군제. 우리 돈 246조 원의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운송 기술. 글로벌 쇼핑업체 물류창고에 있는 200여 대의 무인 운반 로봇은 하루에 100만 개가 넘는 상품을 옮긴다. 한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은 미국에서는 소매업체의 1년 매출 70%를 달성했다. 작년보다 매출이 20% 정도 늘었는데 이 중 40%가 스마트폰으로 쇼핑했다. 발빠르게 변하는 물류기술과 모바일 시장 덕분에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 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5년 되면 이 시장이 우리나라도 6천조 원 시장이 됩니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며 당연히 중요해진 물류산업. 전 세계에서 물건을 주문하기에 물류의 국가별 경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우리나라 올 상반기 택배 물량을 보면 전년 대비 8% 정도 증가한 13억 개로 집계됐고,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물류는 이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산업이 된 것이다.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이버를 이용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이 거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2배, 3배 이상 확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류 시스템 전체를 바꿀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항공이나 익스프레스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또 그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며칠 만에 집 앞에 도착하는 시대.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가 관건이다. 미래 물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쟁력. 세계 물류 허브를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에서 글로벌 물류 도시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로테르담도 항상 네덜란드가 서유럽의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앤트워프는 이제 유럽의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항만, 공항, 철도 플러스해서 도로까지 모든 교통수단들이 흘러가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게이트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주변 나라를 잇는 교차점에 위치해 해운, 항공, 육상 운송을 통합 운영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화물과 각종 비즈니스를 불러 모으는 관문. 세계의 대표적인 게이트웨이로는 네덜란드, 두바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있다. 앞으로 미래의 게이트웨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메가 물류 허브, 즉 항만과 공항과 내륙 운송이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스마트 포트, 즉 사이버 비즈니스와 현실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미래의 경쟁력 있는 게이트웨이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물류 산업을 살펴보면 물류 기업 수는 많으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적은 구조. 일본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은 불과 64개. 우리 물류 산업은 화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투자와 비용 효율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는 한 나라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현재 국내 물류는 방황하고 정체된 것이 현실. 동남권에서는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지금 여력을 안 갖고 있고 그런 준비가 안 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와 항만의 더하기를 우리가 항공화물 시설에 들어가서 산업을 재편시키고 거점으로 키워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국인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지금 계절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국부의 여력이나 성장 동력을 잠재하고 있던 부분을 전혀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존 동북아 물류 중심 정책은 항만, 공항 같은 물류 시설에 투자해 중국의 환적 화물을 모으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덕분에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6위를 지키고 있으나 중국의 대규모 항만 개발로 선사들의 중국 기항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해상 물류의 위상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새로운 물류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제는 중국 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펜타포트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공급사슬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으로 국가 물류 전략을 전환할 시기가 됐습니다. 현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 특정 국가나 일부 품목에 편중된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과 중국, 몽골 등 신북방 국가들과 협력해 동북아 경제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현재 지금 3만 불 시대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7만 불, 8만 불, 10만 불까지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축이 수도권 하나뿐만 아니고 또 다른 대개 경제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미 훌륭한 잠재 자원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관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조선, 해양 플랜트,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동남권. 하지만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작년 기준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기업의 경영은 어려워졌지만 동남권은 오랫동안 다져온 산업 기반과 유라시아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녔다. 세계와 동남권을 연결할 경우 동남권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물류기업 66%가 자리하는 부산에는 4,600여 개 기업에 5만 7천여 명이 종사하며 약 23조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부산항은 동북아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무역 화물 운송액 중 항만의 비중은 6년 만에 69%로 떨어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산업을 항만으로만 지탱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류의 세계적인 추세인 항만과 공항의 복합 운송이 힘든 부산. 현재 부산에는 김해공항이 있지만 세계로 나가는 화물의 길은 막힌 상태다. 대형 화물기가 운항하기엔 턱없이 짧은 활주로와 산으로 둘러싸여 위험한 공항 북쪽. 화물을 최대로 적재할 수 없어서 항공사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 게다가 김해공항은 도심과 가까워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어 있다. 시간이 생명인 항공화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물류 도시, 물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면 어느 자중소든 어떤 시간대든 어떻게든 갖다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부산은 배로밖에 못 갖다 주는 반쪽짜리 물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2000년 초까지 김해공항에는 일주일에 평균 100톤, 주로 일본에서 배로 운송해온 화물을 미국 LA까지 실어 날랐으나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 사라졌다. 그 이후 정기 화물 노선은 전혀 없어 부산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항공화물은 완전히 끊긴 셈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20개를 내려가지고 부산에도 한정을 하고 싶다. 해당으로 가면 늦기 때문에 이걸 좀 비행기 전세를 내가지고 좀 부산에서 태워줄 수 없느냐 이런 오퍼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 오퍼들을 현실적으로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송하는데 하루, 뭐 수송하는데 또 뭐 하루 이렇게 검토하는데 하루 이렇게 되면은 뭐 3일, 4일 지연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아예 서dob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공항 영향권에서 발생되는 수출입 화물 대부분이 400km 거리에 떨어진 인천공항에서 처리된다. 해상 화물의 80%는 부산항에서, 항공 화물의 대부분은 인천공항에서 따로따로 처리되는 물류산업. 이 때문에 부산에서 인천까지 드는 추가 물류 비용 최소 230억 원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맡고 있다. 항만과 항공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결국 물류 비용은 늘어나고 지역 경쟁력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여객 수요는 물론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화물 수요입니다. 지금 부산의 항만에서 만들어져 있는 물동량 중에 항공 수송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인천공항으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 실태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공항의 발전은 차치하고라도 이 항만의 발전도 아주 이 한계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 생활권 반경 300마일 이내에 유럽 인구의 절반인 1억 7천만 명이 살고 유럽 주요 기업 절반이 위치하는 세계적인 물류 선진국이다. 네덜란드의 대표 항만 로테르담. 이 항만은 30분 거리의 공항과 연결돼 있고 강위를 오가는 바지선을 이용한 내륙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럽 주요 공업 지역까지 수로와 육로로 촘촘하게 연결해 항만에 도착한 화물들은 200개 이상의 유럽 지역 항구에 빠르게 도달한다. The Netherlands had already a long tradition of importing things and bringing it to other countries. Yeah. And then also like the combination with the airport made, as well as the Dutch trading history. The Dutch have already for a long time traded things with other countries because we are a small country. So they had a lot of international contacts, and in that sense they developed the logistics pretty well.
So that's the geography and the trading history, and then also like the Dutch entrepreneurship, which made this that Holland is a very good way. And also because Holland is small, you're looking at the whole world. You're not only looking at your own country, and that means there's also that international outlook has helped us to for Dutch companies to expand over the borders. 네덜란드 물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꽃. 전 세계 화훼 시장의 52%를 차지하는 네덜란드는 국은 생산으로 세계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다. Here inside, you see here the flower leaves. The logistic system is very good. We can bring a lot of different products together in one time. We can order one time much more flowers. For all the flower shop, we can bring the flowers to you. And that's the strongest point for the Netherlands.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렴한 상품을 생산하며 화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첨단 물류 시스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생산부터 운송까지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유통체인을 개발했다. Flowers, they're cheap. Why? Because a lot of flowers coming to the Netherlands, and then and they also leave the Netherlands, and so there's a market for it, which also makes sure that you have low prices. So for that sense, if you have a good logistic services, you have low prices of goods.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은 전 세계 319개 지역과 연결된 유럽의 물류 허브. 물류 허브의 비결은 화물 운송, 보관, 출하 과정에서 아끼지 않는 시설 투자, 그리고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사용료다. 현재 스키폴 공항은 25억 유로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로 네덜란드 전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msterdam is number 3 ranked in Europe. And as I said earlier, we don't want to be number 1 when it comes to volume. It's all about the quality of the cargo that is shipped via our airport. You want to be the preferred. That means you have a sufficient supply chain process on the ground as well as in the air. 스키폴은 경쟁력 있는 공항을 위해 디지털 혁신에 주목했다. 최근 도입한 물류 시스템 카고노트는 어디에서 배송했는지, 누가 배송했는지, 화물 정보를 공유하며 화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공항과 항만, 운송 관계자들, 정부가 연합해 만들었다. In Amsterdam, we have a cargo community platform where we share information. That is called Cargonaut. In Rotterdam, we have a similar platform called Portbase, and both platforms talk to each other to see where we can link information in future and share information in the same way we do today. But the plans are that they start talking to each other now to see for future benefit where can we collaborate. The Netherlands logistics is one of the top sectors which have been identified by the government as as to stimulate research upon. So they see the Netherlands as a logistics hub of Europe, and they want to stimulate that further. On the other hand, also, it's not just that we want to be a bypass, that goods go into the country and then go out of it without any added value. So we look at what's the added value we can deliver and how can we make sure. 로테르담항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했다는 것. 로테르담은 배후단지의 물류산업 외에도 조립, 품질검사, 금융서비스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을 유치했다. 덕분에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물도 로테르담항으로 수입, 가공하고 운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로테르담 항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현재
38만 명의 사람들이 고용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항만과 배후단지 기업이 내고 있는 시너지다. If you look at the flow of goods, especially to the east, to Germany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to the south, then alongside these corridors there are many distribution activities as well in the cities like Tilburg and Venlo. They have huge facilities for distribution of all kinds of products. So it's not just the port that is affected by the flow of goods arriving, it's large parts of the Netherlands that have all kinds of relations to the port. And that adds value to all the products, but it also helps in terms of employment. And that's another very important aspect of having this port. The value added generated by the port of Rotterdam is about 46 billion euros, which is over 6% of our GDP. 최근 로테르담항은 마스블락테 지역에서 시설을 확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과 이동을 기계 스스로 수행하는 완전 무인 자동화 터미널.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는 이 시설 덕분에 하역 작업 시간은 40% 줄고 생산성은 40%가 향상됐다. 현재 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 화물은 24시간 내 유럽 지역은 물론 동유럽 국가까지 운송이 가능하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2만 TEU급 이상의 초대형 선도 무리 없이 서비스할 수 있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환영을 받고 있다. Port of operations overall, not just in Rotterdam, became a new sort of activity and industry. So distribution became much more important than before. Maasvlakte 2 was the next step in that process of further containerization of products and distribution facilities. So we offered new parts of land to terminal operators where you were able to handle the biggest container vessels that are afloat. You have much space over there, all opportunities for transport to your hinterland, on rail, on barge, on the highways. So that was necessary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ort and to strengthen its position as the gateway to Europe. 스마트 포트란 똑똑한 항구를 만들기 위한 신기술 프로젝트. 항만 근처에 만든 연구소와 개발단지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실험한다. 적어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신기술에 투자하는 스마트 포트에는 로테르담을 지속가능한 허브로 만들 것이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 I think Smartport is quite unique in the Netherlands, as we try to bridge the gap between business and science, to do research on the Port of Rotterdam and to improve our knowledge on how we can improve processes within the port, but also to and from the port, so that the Port of Rotterdam can remain competitive and in the end become the smartest port in the world. 스마트 포트의 연구는 물류 신기술의 개척자가 되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어떤 물류 전략을 짤 것인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항구에서 생기는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미래 항구 운영의 기반을 만든다. Our logistics roadmap, where we have bundled all the logistics projects, we see that there are a few topics which have a lot of received a lot of interest the last few years. One of them is truck platooning. So we did a lot of research about the possibilities of trucks driving in a platoon, where you have a lead truck and 2 or 3 trucks can follow automatically. So they are digitally connected. So what we've done is that we put a lot of effort on developing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driving platoons to and from the Port of Rotterdam and how this can be organized.
네덜란드 정부는 트럭 플래톤 기술이 투자에 대비해 효과가 좋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배기가스는 줄이면서 비용은 아낄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이 연구를 고속도로에 상용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트라이포트란 항공, 항만, 철도가 가까운 거리에 서로 이어져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한 복합 물류 시스템. 말하자면 육해공이 다 어울려져야지 이게 세계 경제권에서 요구하는 물류 수요는 사실 육해공, 그다음에 복합 운송 체제, 그다음에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경제 활동이 가능한 물류 지원 서비스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 그 공항의 어떤 그 물류 서비스 기능이 보완이 된다면은 그 항만에 현재 갖고 있는 그 비교의 장점을 갖다 충분히 보완도 할 수 있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은 세계 물류 허브의 성공 공식인 트라이포트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이 완성되어 있는 부산에 바다, 땅, 하늘길이 모두 열리는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면 어떨까? 세계의 자본, 인재, 기술이 관문이 된 부산으로 모여들어 우리나라 전체의 비즈니스, 관광, 금융 같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해운이나 항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물류로 볼 때 섬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항이 또 부산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트라이포트 기능, 즉 해운과 항만, 그리고 항공과 내륙 운송 네트워크가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재 굉장히 많은 제약 요건이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가 성장하고 또 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이 성장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어렵더라도 부산을 중심으로 아시아 게이트웨이 그리고 트라이포트 기능을 모두 준비를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989년) 독일 통일이 작은 도시 라이프치히에 가져다준 변화는 인구 감소와 대량 실업이었다. 13년 만에 인구가 9만 명이나 줄었고 산업체에서는 1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통일 이후 진행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 정비로 공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Viele Menschen haben sich überlegt, was müssen wir in Leipzig machen, damit wir wieder eine blühende Stadt werden. Und da komme ich sehr gerne jetzt zu Ihrem Thema.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war, sich Gedanken zu machen zur Infrastruktur, zu der natürlich auch Logistik gehört, weil ich persönlich davon überzeugt bin, wenn man Investoren für Leipzig gewinnen will, muss man Infrastruktur bieten. 라이프치히는 도시를 일으키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뮌헨 같은 주변 도시를 둘러보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Wir müssen in Leipzig nicht nur modern sein, sondern wir müssen schneller sein als Frankfurt am Main und wir müssen auch immer großzügig bauen, damit Investoren, die langfristige Investitionen vorhaben, dann auch sagen, nicht nur heute, auch morgen und übermorgen wollen wir in Leipzig Geschäfte machen. Und da ist der Blick auf den Flughafen ein ganz, ganz wichtiger Blick. 1990년 라이프치히시에는 이미 공항이 있었지만 작은 여객기가 운항하는 정도였다. 시는 공항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지을지 고민하다 프랑크푸르트를 시찰한 후 2개의 활주로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4,000m 길이의 활주로가 있어야 대형 화물기의 취향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거침없는 투자로 라이프치히 할레공항은 작년 한 해 120만 톤 물동량의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공항으로 자리 잡는다. Der Flughafen Leipzig-Halle ist nach dem politischen Umbruch 1989 umfassend ausgebaut, erweitert worden. Dank der Unterstützung unserer Gesellschafter, allem voran des Freistaates Sachsen und des Landes Sachsen-Anhalt, war es möglich, in diesen Standort hier 1,5 Milliarden Euro zu investieren, um wettbewerbsfähige Infrastrukturen zu schaffen. Und dazu gehörten zum einen die Infrastrukturen am Flughafen, also Start- und Landebahn und Terminals, aber auch die infrastruktur im Bereich Straße und Schiene. 공항과 직결되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동서남북 유럽을 이어주는 유럽 심장의 혈관이다. 유럽 물류에서는 도로 운송의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해운 운송과 철도순. 단시간 내에 유럽 여러 지역에 도달하는 아우토반은 공항, 철도와 근접해 촘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결국 할레공항이 유럽 5번째 화물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잘 짜여진 교통망. Der Flughafen Leipzig-Halle bietet sehr gute Rahmenbedingungen. Rahmenbedingungen bedeutet, er ist exzellent an den Straßen- und Schienenverkehr angebunden. 2 Autobahnen kreuzen das Flughafengelände. Das heißt, man kann von Leipzig-Halle aus 15 Länder in Europa innerhalb von 8 Stunden. 할레공항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10배 이상 뛰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50개가 넘는 화물 업체들이 공항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200여 개의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Frankfurt als das geografische Zentrum Deutschlands oder der alten Bundesrepublik und auch nach dem Zweiten Weltkrieg mit der Besetzung durch die Amerikaner hier wurde Frankfurt zu einem der großen Luftdrehkreuze für die amerikanischen Streitkräfte.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ist es das auch geblieben. Die anderen Flughäfen, die Sie gerade erwähnt haben, namentlich Leipzig und Köln-Bonn, sind eigentlich nur Randflughäfen für den Frachtbereich, den klassischen Frachtbereich. Leipzig ist erst in den letzten Jahren aufgewertet worden durch den Zuzug von DHL, Deutsche Post. 할레공항이 활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세계적인 특송업체 유치가 큰 역할을 했다. 이 특송업체는 전 세계 50개 이상 노선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연간 물동량만 49만 톤에 달한다. 이 업체가 중부 유럽에 추가 시설을 만들고자 했을 때 당시 물류 허브였던 브뤼셀 대신 라이프치히로 이전을 결정한 이유는 할레공항이 가진 장점 때문이었다. 바로 화물 계획에 차질이 없는 24시간 야간 운항과 도로와 철도로 이어진 뛰어난 교통망. DHL schlägt hier am Standort Leipzig-Halle Waren aus Europa um, aber auch Waren aus Asien und Nordamerika. Deshalb benötigt DHL den sogenannten Nachtsprung. Das heißt, sie benötigt die Zeit, um Waren von Asien nach Europa zu transportieren, hier umzuverteilen, um sie an ihr europäisches Ziel zu bringen. Aufgrund der Zeitverschiebung und der globalen Struktur des Luftverkehrs kann das nur in den Nachtstunden erfolgen. 여객기는 반경 250km 거리에 사람들만 이용하는 반면 화물 분야는 완전히 다르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되는 물동량을 위해선 24시간 공항 운영은 필수. 의약품 같은 고부가 가치 화물도 24시간 내에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항 사업 분야 중 항공화물 분야의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24시간 운영에는 공항의 사활이 걸려 있다. Und dieser Nachtsprung ist also das Bindeglied zwischen Asien und Europa oder zwischen Europa und Nordamerika
um praktisch dieses Expressgeschäft, das auch gerade durch den E-Commerce-Handel immer mehr vorangetrieben wird, diese Möglichkeit innerhalb von 24 Stunden Waren weltweit zuzustellen, diese Erfordernis, weil immer mehr Kunden fordern das ein, geht nur, wenn man hier in Europa in der Nacht den Umschlag abwickelt. Und deswegen ist diese 24 Stunden Betriebserlaubnis für Frachtflüge so wichtig. Ohne die würde das Geschäftsmodell nicht funktionieren. 200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라이프치히는 통일 이후 벌어진 격차를 약 10년 만에 대폭 줄였다. 계속 줄어들었던 인구는 올해 들어 60만 명대로 회복하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산업 기반이 무너지던 작은 도시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부독일 최고의 도시가 된 것이다. Heute haben wir eine ganz andere Situation. Wenn ich mir die letzten 3 Jahre angucke, dann haben wir in den letzten 3 Jahren in und um Leipzig 20.000 neue Arbeitsplätze geschaffen. Weil es Unternehmer gibt, die Leipzig so attraktiv finden, dass sie nach Leipzig kommen. Das ist im Vergleich zu anderen deutschen großen Städten, selbst für München oder Frankfurt am Main, ist das ein überdurchschnittlicher Zuwachs. 훌륭한 교통 인프라,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 유치 덕분에 유럽 내 항공 허브로 성장한 라이프치히. 네덜란드의 성공 비결도 마찬가지다. 항만과 공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과 물류 인프라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게 해주었다. 유럽 전체의 중앙 집중형 창고 60%가 네덜란드에 위치할 정도. 네덜란드나 유럽에 그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도 실제 이제 그 수출자의 이름으로 통관을 할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그 리갈 엔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기서 수입 통관을 해서 엔드 유저한테 물건을 보내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입니다. 네덜란드에 입주한 우리나라 대형 물류 기업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130만 TU와 항공 물동량 11만 톤을 처리했고 전 세계 350여 곳에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업이 네덜란드를 선정한 이유는 유럽의 관문이라는 위치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많은 선사들과 항공업체가 네덜란드에 모여있기 때문이었다. Because of the let's say the package that we offer in the Netherlands, or that we can offer in the Netherlands. So location, the infrastructure, logistics, language, taxation, location of the Netherlands in Europe, location next to the sea. So it's a combination of factors, let's say, and that made the Netherlands for most companies, or a lot of companies, also from Asia, also from Korea, an important destination to operate from, let's say. 암스테르담 공항과 로테르담 항구는 다른 도시에 위치하지만 자동차로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공항과 항구의 바람직한 조합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의 운하 운송을 이용해 유럽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이점으로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이자 유럽 물류의 디딤돌이 된 것이다. In the Netherlands, it's easy to have a business. Of course, you have to apply with all regulations that we have, but you can. The business infrastructure in the Netherlands is very well connected. People know each other, and people know what they need from each other. And the Dutch culture, we are very open, and we tell it if we don't like it, and we also tell it if something is good. So ease of doing business helps. 제가 인천시장 때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투자 유치 1등을 했는데 그것은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라든지 셀티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 같이 이런 고부가 가치 상품은 비행기 화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부울경 경제가
그동안 조선산업이라든지 원전산업이나 기계산업에 의존했는데 많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 산업이 이제 대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형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계의 많은 물류 허브들이 그랬듯 현재 글로벌 물류에서는 공항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권에 공항을 세울 경우 가까운 곳에 부가가치를 생산할 제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고부가가치의 기계산업 제품을 공항으로 빠르게 수출할 수 있다면 정체된 제조업의 재기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큰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0m 컨테이너 하나를 서울이나 인천 쪽에 공장에 운송하는데 약 한 70만 원, 80만 원 되는데 부산에서 홍콩 가는 거는 뭐 200불, 300불이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그 비용의 경쟁력 이런 거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부산 배후 부지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제조업과 물류가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독일의 대형 물류업체. 이 업체는 라이프치히에 유명 자동차 업체의 수출품 배송을 위한 유럽 최대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lso wir sind schon hier in Leipzig seit der Wende vertreten, seitdem die Bundesrepublik vereint wurde. Und es ist hier ein sehr wichtiger Standpunkt für uns. Durch die Nähe zum Flughafen ist es für Luftfrachtanbindung sehr positiv. Wir haben ja eine sehr gute Infrastruktur durch die anliegende Autobahn, die die Nord-Süd-Achse verbindet. Dann haben wir einen Containerterminal hier auch in der Nähe, was die Seefrachtanbindung für uns sehr gut darstellen lässt. Wir haben einen Binnenhafen auch in der Nähe, sodass es infrastrukturtechnisch für uns ein sehr reizvoller Standort ist. 이곳에서는 12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1,100명의 직원들이 일하며 나사부터 엔진까지 7,000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을 포장한다. 이 업체가 중국부터 남아공까지 탄탄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철도, 해상, 항공의 탄탄한 교통 인프라 덕분이다. 교통 인프라가 배후단지의 개발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2018년 인천공항의 물동량은 약 295만 톤으로 우리나라 항공화물 물동량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만약 동남권 신공항이 생겨 화물이 2개의 공항으로 분산되면 동부가 허브로서 인천공항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세계 주요 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공항의 지위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여객 같은 경우는 여객의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야지만 신규로 항공 노선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류는 반대입니다. 물류는 정확하게 반대인 게 노선이 만들어지면은 그 노선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물류업체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화주들과 글로벌 물류업체가 선호할 만한 세계 물류 허브가 되려면 유연한 물류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 인프라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많은 물동량을 지닌 글로벌 물류업체들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한 다음 효율적인 유통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향후 탄생할 공항의 기능과 규모, 다양성은 미래를 바라보고 건설되어야 한다.
Aber wir haben auch seefrachtseitig schon sehr viele Kunden, die über den Hafen Busan ihre Sendungen verschiffen oder nach Busan verschiffen. Von daher ist das kein unbekannter Ort für uns, ist auch ein sehr wichtiger Standort für uns. Umso mehr würde es uns freuen, wenn wir das auch luftfrachtseitig natürlich noch weiter ausbauen können. The distance is too much at this moment, which I think limits Busan to grow further on and to develop more than only the place where the cargo is going to the sea ships. If you wan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ir cargo market and being a hub, you must be open 24 hours a day. 그 국가나 지자체나 공항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게 미래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고 이걸 키움을 해가지고 국부가 커진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노력과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로 필요하고 쇠퇴해가는 부울경 경제권을 살리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세계적인 그 항만 바로 옆에는 세계적인 공항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산이 이렇게 세계 제6위의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얼마나 부산이 이 물류적으로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버텨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금 한계에 봉착했죠. 이제는 그야말로 빨리 항만 인근 공항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신성장 동력이다. 지역과 국가, 항만과 공항이 동반 성장하며 세계를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인프라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승. 서로 윈윈하는 탄탄한 물류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게이트웨이로 만들어줄 필수 전략이 될 것이다.